자,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제 도대체 언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내릴 것인가? 그 가운데 좀 주목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민주당 입장이 좀 더 절박해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바람인 거죠. 목소리 한번 보시죠.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좀 새겨들 필요가 있는데 개헌을 하자. 그리고 부칙에다가 윤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부칙을 넣자. 그리고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내란 음모 예비예요. 지금 합법을 가정한 내란의 예비 음모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헌법이 작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 뜻대로 그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령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에서 그 제적 과반 이상의 발의를 하면 돼요.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제적 그 과반이 발의를 하고 30일 안에 이제 표결을 붙이잖아요. 표결을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200명. 그리고 60일 안에 아마 이 국민투표를 하는 거 내가 일자는 128조에 너무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 12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헌법에다가 현재 대통령을 그냥 임기를 여기서 똑 자르고 파면을 하도록 한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런 헌법 개정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칙에다가 그걸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새로 만든 헌법 부칙에다가 자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은 오늘로서 땡 이런 헌법은요 헌법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헌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내란 예비 음모라고 표현하셨는데 일종의 내란죄죠. 문자 그대로 국헌문란이죠. 국헌 물론. 물론 행정부 마비를 목적으로 한 그렇죠. 위력을 동원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김용민 씨도 김용민 의원도 나는 법률가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가가 저런 발상을 해요. 아무리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답답하니까 나온 얘기겠지만 저것도 아이디어라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 자꾸 지금 민주당이 저런지 알아요?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수요일 날 26일 날 전원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독약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차라리 전 변호사님 그 얘기 바로 다음 질문에 제가 드릴 건데 아니 지금 연관되니까 지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연관이 듣겠습니다. 되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100만 원 이하 같으면 뭐 상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상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전원무죄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고를 못 해요. 그래서 상고는 검찰이 25시간 만에 상고를 해버렸잖아요. 어제 상고를 하니까 원래는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상고를 하고 그리고 20일 안에 상고 유서를 쓰도록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검찰은 속전속결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차기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그 출마 자격, 선거권 자격을 피선거권 자격을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대법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이번 판결에 보면 딴 거는 다 막 그럴 수 있다 합시다. 딴 거는 그 가령 뭐 사진이 이 부분 확대된 걸 조작했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합시다. 다 좋은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백현동 사건이에요. 그게 대법원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는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을 한 것이 바로 김인섭의 알선 청탁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패널까지 딱 앞에 내어놓으면서 아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원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당연히 유죄죠. 허위사실 공표다 이랬는데 2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공표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법에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데 이런 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두고 우리는 의견 표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뭘 가지고 우리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야 합니까? 이건요. 뭔가 하면
김인섭이가 2심에서까지 징역 5년 알선수재로 브로커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청탁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백현동 이익을 얻었다는 민간업자.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리고 하는 그 허가방이라고 소문이 난 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옛날 선대 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진상이를 통했는지 뭐 직접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청탁을 했고 그 때문에 토지 용도가 4단계 곧장 올렸다. 이렇게 대부분에서 딱 그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은 있단 말씀. 예, 그래서 징역 유죄가 5년. 나왔다. 알선수재 최고형이 징역 5년이에요. 그 최고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증을 딱 해놨어요. 김인섭 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백현동의 땅 그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김인섭이 청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청탁을 성남시가 받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한 말은 뭔가 하면 이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직무유기로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런 협박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재판부가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죠. 의견 표명하고 허위사실 공표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일단 내가 앞에 앉혀놓고 묻고 싶어요. 당신 한 구분을 해봐라.